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참,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우리 교육진담 방송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피터 머크의 지식은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저희 교육진담 방송, 교육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교육은 무엇을 하는 활동인지 이제 생각해 보시면 답은 너무 간단하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학생과 학부모시라면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활동입니다. 또 반면에 선생님들께는 지식을 가르치는 활동이죠. 교육에서 지식을 빼면 이 활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거나 가르치고 아무거나 배운다면 이 활동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육이라고 하는 활동은 지식을 가르치고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활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지식 자체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란 뭘까요?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다. 막상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답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아무거나가 지식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이거 역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지식이 되는 과정이 올바르다라는 것은 누가 보증해 주나요?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요 국가 행정체계가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자, 다시 말해서 모든 국민이 일정한 정도의 지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국가의 의무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참, 그게 아니었다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안 보시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또 이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이 전부 다 지식을 가지도록 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도록 하려면 어떤 수단을 이용해야 할까요? 이것 역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유튜브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죠. 펜도 있어야 되고, 책도 있어야 되고, 아이패드도 있어야 되고, 대면 수업을 하려면 마이크도 작동해야 되고, 아주 다양한 수단들이 필요하겠죠. 자, 이 모든 질문들 어쩌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온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당연하지만은 않다라는 사실, 이런 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공부하게 되는 과목은 역시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관해서도 이런 역사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식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읽어왔는지, 무엇을 연구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연구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걸 소개해주는 책이 바로 앞에 보시는 이 책, 지식은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꼼꼼하게 읽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종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꼽은 키워드는 이제 당연히 지식입니다. 이 책은 지식, 특히 이제 지식에 관한 역사적 접근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역사적 접근을 포함해서 이른바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접근법을 지식이라는 대상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고 어떤 대답들이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짧은 분량에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읽는 한 가지 방식은 요 책에 나오는 내용 전체를 막 내가 다 디립다 익힐 거야, 외울 거야, 이런 것 다 알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쉬엄쉬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 내가 뭔가 눈길이 가는 키워드,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이 책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파볼 수 있는 책들을 살펴보는 게 좀 더 바람직한
독해 방식, 이 책을 독해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야말로 지식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 놓았습니다. 우선 지식의 개념에 대한 인문학적 비판의 역사에서 시작해서 지식과 관련된 여러 다른 개념들, 예를 들어서 학문 분과, 권위, 전문화, 지식의 위계 질서,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암묵적 지식, 지식이라고 불렸다가 잊혀진 것들, 지식을 쌓기 위해 사용된 도구, 번역, 이런 지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을 굉장히 여러 가지 대상들과 그 대상을 연구해 온 주요한 성과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지식이 지식으로서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 다시 말하면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보 수집, 분석, 확산, 사용이라고 하는 이 4단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각 단계별로 우리의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식에 관련된 연구들에 관심이 많아서 흥미로운, 이런 연구도 하는구나, 이런 연구도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책을 많이 보시니까 아마 도서관 많이 가보셨을 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거의 상당수의 도서관들이 대체로 듀이 십진법이라고 하는 책 분류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번은 총류, 100번은 철학, 200번은 300번은 400번은 그래서 과학, 공학, 600번은 800번대로 가면 소설이 나오고 이런 건데,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 네. 그걸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책을 찾는데 얼마나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었을까요? 요런 노력들. 그런 노력이 이제 탄생하기까지 인류가 정보를 모은 정보들을 이제 다시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는가. 이런 것들. 저는 재밌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럽 중세 법정에서는 서면으로 된 자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줄글로 이렇게 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지식의 분석, 특히 이제 검증의 문제인 건데, 오히려 그렇게 글로 써진 것보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체면이 서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증언하는 걸 훨씬 더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는 지금 서면으로만 뭔가 남기고 그걸 토대로 판결을 하는 게 상식이고, 오히려 증언이 부차적인 요소로 여겨지잖아요. 왜 그랬을까 싶은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을 지배했던 전통을 자랑하는 공무원 채용 제도, 과거 시험이라는 게 있죠. 이 과거 시험이 특정한 지식의 확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특정한 지식의 억압과 배제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가, 이런 것들도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또 네덜란드와 영국의 동인도 회사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식민 지배의 천병 노릇을 했던 일종의 국영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국영 기업들은 왜 그렇게 현지에 대한 정보,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든 문화든 이런 것들에 왜 그렇게 집착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식민 지배라고 하는 자기들의 목적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지식과 권력이 연결되는 걸 보여주는지, 이런 문제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훑고 있다 보면은 이 지식이라고 하는 대상이 생각보다 다양한 영역에 발을 걸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말고도 이제 지식에 관해서 생각할 때 짚어보면 좋을 여러 지점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지식이 지니는 고유한 영역이 있는지, 아니면은 지식의 변화는 사회 변화에 종속되어 있는 것인지, 지식은 발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바뀌는 것인지, 이른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또 어떤 지식을 다른 지식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지,
오해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인지 창조적 활동인지, 성별이 지식을 쌓는 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언어 이전의 지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들한테는 지식이라고 우리가 부를 만한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식을 둘러싸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흥미로운 질문이 남겨져 있는 영역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자,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굉장히 얇은 분량으로 훑고 있다 보니까 이 모든 정보를 다 알고자 하는 시도에는 당연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쭉 훑어 읽으면서 이제 관심 있는, 흥미로워 보이는 정보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이런 문제의식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이런 연구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에 이제 대단히 좋은 책이다,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물론 이 모든 문제 의식들을 좀 이렇게 이런 책들을 통해서 간결하게 조망을 해보고 지식이라고 하는 개념 이 자체에 대한 호기심을 푸는데 이 책을 이용해 보는 것도 대단히 좋은 독해 방법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종보통 키워드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았고요. 이 책과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콘텐츠를 추천해 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콘텐츠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같은 저자 피터 버크라고 하는 이 사학자가 쓴 지식의 사회사라고 하는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사회사적, 역사적, 문화사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이 피터 버크라는 사람의 연구 결과들을 이제 집대성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제 그 책이 기본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 책이 각 분야, 각 질문, 각 개념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한 책에는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요런 책들이 좋습니다. 이거를 거의 두세 페이지당 한두 개씩 흔히 이제 현대 고전이라고 불릴 만한 책들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는 우리나라에 한글로 번역이 된 책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책들도 있는데, 관심 분야에 대한 그 추가 참고 연구 서적들을 소개해주는 책이니만큼 이 책에서 소개해주는 그 책의 목록들을 한번 보시고 이런 분야에 흥미가 생기는데 한번 읽어볼까? 한글로 번역되어 있으면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이 책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 오늘 추천해드리는 책은 지식의 사회사라고 하는 책 플러스 이 책에 소개된 여러 현대의 고전의 목록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지식은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하는가 라고 하는 책 소개에 맞춰 보았고요. 다음 주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정인경이라고 하는 작가의 뉴턴의 무정한 세계입니다. 우리 교육진단 방송에서도 자주 화두가 되는 과목, 사실 첫 번째는 국어일 것이고 그 다음엔 수학이고 사실 그 다음에는 과학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입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입시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판단하고 검토하는 데에 아주 중요하지만 또 익히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그 과목, 바로 과학이죠. 유럽에서 만들어진 이 독특한 학문 체계가 왜 그토록 중요하고 또 왜 그토록 그 중요한 만큼 우리를 굉장히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지 참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조금 떨어져서 그 과학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분야가 생겨난 시기부터, 그게 이제 생겨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발전했다 이런 것들은 그 과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거 말고 이런 과학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방식으로 수입이 됐고 어떤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는가, 이를테면 한국 근대 과학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데에 이 정인경의 뉴턴의 무정한 세계라고 하는 책이 좋은 참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소유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